나는 칠패장터에서 좌판을 펼친 지 어언 10년째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누룽지와 엿을 팔며 사람들을 봐왔다.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이가 있다. 바로 저 모퉁이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거지 영감이다. 처음엔 그저 허름한 거지려니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1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만 지킨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이 와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동량을 받으면 고개만 숙이고 말이 없다. 그런데 묘한 건 그의 눈빛이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누군가를 찾는 듯한. 어느 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거지가 받은 동전을 모아서 매달 어디론가 보낸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빚을 갚는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병든 자식을 돌본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는 몰랐다. 나도 궁금해서 몇 번인가 물어봤다. 영감, 왜 이 자리만 고집하시오? 그때마다 그는 희미한 미소만 지었다. 그냥 이 자리가 좋아서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기방에서 내려온 기생 하나가 장터를 지나갔다. 순간 거지 영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기생을 따라가는 눈빛.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이 거지 영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10년을 한자리에서 구걸만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칠패장터. 해가 뜨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해가 지면 뿔뿔이 흩어지는 그곳에서 나는 10년째 좌판을 펼치고 있었다. 누룽지와 엿 그리고 가끔 들어오는 약과를 팔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장터라는 곳이 원래 그렇다. 아침이면 활기가 넘치고 저녁이면 쓸쓸해진다.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곳이다. 장사치들의 호객소리, 아낙네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장터만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장터 한복판에 유독 조용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장터 모퉁이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흔한 거지려니 했다. 한양 거리에 거지가 한둘인가.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거지는 늘 같은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다른 거지들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동량을 받는데 그는 오직 그 자리에서만 앉아 있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였다. 저 영감 참 고집도 세다. 처음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다. 나이 든 거지가 편한 자리 하나 정한 거겠거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그는 절대로 먼저 동량을 청하지 않았다. 다른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슬픈 목소리로 동량을 청한다. 양반님, 한 푼만 주시오. 나리, 이 불쌍한 것 좀 살려주시오. 그런 소리가 장터에선 흔하다. 그런데 그 거지는 달랐다. 그냥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느티나무에 기대어 앉아 장터를 바라볼 뿐이었다. 둘째, 사람들이 주는 동량을 정성스럽게 받았다. 가끔 지나가던 사람이 동량을 주면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동량 한 푼을 받고도 그렇게 정중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셋째, 받은 동량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건 좀 이상했다. 거지가 동량을 받으면 보통 바로 쓰지 않나? 술을 사 먹거나 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 헌옷이라도 사지. 그런데 그 거지는 달랐다. 동량을 받으면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는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하루 종일 장터에 앉아 있어도 밥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장사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거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동량을 받아도 쓰질 않으니 말이다. 나도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그를 지켜봤습니다. 해가 뜰 무렵 거지 영감이 나타났다.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장터를 바라봤다. 아침 장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오가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에 동량을 받은 건 대여섯 번 정도였다. 많지 않았다. 엽전 몇 푼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걸 받을 때마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고 뭐랄까 무언가를 채워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오래된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사람처럼.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장터를 떠나기 시작했다. 좌판을 거두고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다. 거지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느티나무를 한번 쓰다듬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듯이. 그리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뒤를 밟았다. 장터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거지 영감은 비틀거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허름한 토담집이었습니다. 기와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옥막도 아닌 그저 비바람만 막을 정도의 초라한 집. 거지 영감은 그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담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솥도 이불도 가구도 덩그러니 빈 방만 있었다. 거지 영감은 그 빈 방 한가운데 앉아서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천주머니였다. 주머니를 열자 엽전 몇 푼이 떨어졌다. 오늘 받은 동량이었다. 거지 영감은 그 엽전을 하나하나 세었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그리고 나서 벽 틈에 손을 넣었다. 거기서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다. 크기가 꽤 컸다. 거지 영감은 오늘 받은 엽전을 그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가 묵직하게 처져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알 수 없었다. 거지가 돈을 모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언젠가 쓸 날을 위해 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굶으면서 모을 이유가 뭘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지 영감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변함이 없었다. 동량을 받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기방에서 일하는 것 같은 여인이었다. 나이는 30쯤 돼 보였다.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인이 장터를 둘러보다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거지 영감 앞을 지나쳤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지 영감의 눈빛이 달라졌다. 늘 멍하니 장터만 바라보던 그 눈이 여인을 따라갔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다가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듯한. 여인은 거지 영감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봤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쳤다. 장터 거지 하나가 무슨 대수겠는가. 하지만 거지 영감은 달랐다. 여인이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지? 궁금했다. 저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다. 거지 영감은 여전히 말이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거지 영감을 지켜봤다. 그리고 알게 됐다. 한 달에 한 번 그 여인이 장터에 나타난다는 걸. 정확히 보름날이었다. 여인은 장터에서 간단한 물건을 사고 돌아갔다. 그리고 거지 영감은 매번 그 여인을 같은 눈빛으로 바라봤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저 영감한테. 궁금했다. 너무나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영감, 아까 그 여인 아시는 분이시오? 거지 영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이시오? 대답이 없었다. 거지 영감은 그저 멀리 하늘을 바라봤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선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저 거지 영감에게는 분명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장터 한 구석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지나쳤다. 거지 하나쯤 대수냐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조용함 뒤에 숨은 절절함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한 번 거지 영감을 따라갔습니다. 토담집. 거지 영감은 여느 때처럼 빈 방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벽틈에서 큰 주머니를 꺼내더니 엽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한참을 세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꺼냈다. 무언가를 적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글씨를 쓰고 있었다. 거지 영감이 글을 안다니. 이것도 의외였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와 함께 천에 쌌다.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다음 날 거지 영감은 장터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1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장사치들도 수군거렸다. 어디 아픈가? 나이가 많으니 무리했나 보지. 나는 불안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장사를 마치고 서둘러 토담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다. 거지 영감은 없었다. 짐도 없었다. 벽틈에 숨겨뒀던 주머니도 없었다. 그냥 사라져버렸다. 과거로의 회상과 비밀의 실마리. 거지 영감이 사라진 뒤 장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다.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떠들썩하게 하루를 보냈다. 느티나무 아래 자리는 그저 빈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조용한 눈빛을, 그 간절한 한숨을, 그 묵묵한 기다림을. 10년을 한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장터에 나온 행상 할머니 한 분이 느티나무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 저 나무도 참 얼마나 많은 사연을 봤을까.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할머니, 저 나무가 특별한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하지. 저 나무 아래서 기생들이 처음 장터에 나올 때 쉬어가곤 했어.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기생이요? 그럼. 저기 골목 안쪽에 작은 기방이 하나 있었거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기방 기생들이 장터 구경 올 때마다 저 나무 아래서 쉬었다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할머니, 그 기방 기생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춘웅이라고 예쁜 기생이 하나 있었지. 얼굴도 예뻤지만 마음씨가 더 고왔어. 장터에 나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랬거든. 그 춘웅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다. 기방이 문을 닫은 게 한 20년쯤 됐으니 어딘가로 시집갔겠지. 아니면 다른 기방으로 갔거나. 20년 전, 그때쯤이면 거지 영감이 이 장터에 나타나기 시작한 때와 비슷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더 캐물었다. 할머니, 혹시 그 춘웅이가 누군가와 특별한 사이였다는 소문 못 들으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 소문이 있긴 했지. 춘웅이가 어떤 남자를 좋아했다고. 누구였나요?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기방 심부름꾼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춘웅이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 춘웅이를 두고. 왜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지. 기생과 심부름꾼이 무슨 인연이 되겠냐고.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데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다고. 나는 할머니와 헤어진 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춘웅이라는 기생, 20년 전 사라진 심부름꾼, 그리고 10년 전부터 장터에 나타난 거지 영감. 설마 그 심부름꾼이 거지 영감이었을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장터에 나타나던 그 여인이 춘웅이었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느티나무 아래를 청소하던 장터 아이가 뭔가를 발견했다. 나무 뿌리 틈에 끼어있던 작은 헝겊 조각이었다. 아이는 그걸 주웠다가 곧 버렸지만 나는 얼른 가서 주워왔습니다. 헝겊을 펼쳐봤다. 희미하지만 글씨가 보였다. 먹물이 번져서 읽기 힘들었지만 간신히 몇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기다? 춘웅을 기다린다는 뜻일까? 아니면 봄을 기다린다는 뜻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분명했다. 이 헝겊은 거지 영감의 것이었다. 그가 10년간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여기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먼저 기방이 있던 골목으로 갔다. 지금은 허름한 집들만 늘어서 있었지만 예전엔 기방이 있었다고 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예전에 기방이 있었다죠? 맞아요. 청류각이라고 작은 기방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문을 닫았지. 혹시 거기서 일하던 춘웅이라는 기생 아세요? 춘웅이요? 알죠. 참 예쁜 아이였는데 기방 문 닫을 때 어디론가 팔려갔어요. 빚 때문에. 어디로요? 글쎄요. 다른 기방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양반댁 첩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또 막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한양 곳곳의 기방을 돌아다녔다. 춘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을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기생 이름이야 바뀔 수도 있고 20년이란 세월 동안 어디로 갔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쳐서 포기할까 싶었을 때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북촌의 작은 기방에서 일하는 늙은 기생 하나가 춘웅이를 기억했다. 춘웅이라.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젊었을 때 청류각에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대문 밖 주막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기생은 그만뒀고 주막 주인 도와주면서 산다고. 주막이요? 네. 이름은 복덕주막이었나? 거기 주인 할머니가 춘웅이를 딸처럼 키웠대요. 드디어 찾았다. 나는 바로 남대문 밖으로 향했다. 복덕주막을 찾았다. 작고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 들어섰다. 주인 할머니가 맞아주었다. 어서 오시오. 뭘 드릴까요? 저기, 혹시 여기 춘웅이라는 분 계신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춘웅이를 왜 찾으시오? 아, 나쁜 뜻은 아니고요.
제가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춘홍이 씨와 관련된 일이 있어서요. 관련된 일? 네. 한 분이 춘홍이 씨를 찾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드디어 나타났구만.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타날 줄 알았지.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인이었다. 장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춘홍이었다. 손님이 당신을 찾네. 할머니가 말했다. 춘홍이 나를 바라봤다. 조용한 눈빛이었다. 저를요? 네. 혹시 칠패장터 아시나요? 순간 춘홍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터요? 네. 거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10년간 구걸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춘홍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분이 아시는 분이신가요? 춘홍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소? 긴 이야기라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20년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춘홍이는 청류각의 기생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노래와 춤을 배웠지. 예쁘고 재주도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았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춘홍이는 다른 기생들과 달랐어요. 돈이나 권세에 관심이 없었지.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기생 생활이 싫었던 거지. 춘홍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그분을 만났어요. 누구를요? 기방 심부름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름은 석봉이라고 했습니다. 석봉? 거지 영감의 이름이었을까? 석봉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춘홍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기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마음만은 깨끗했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기생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네. 다른 사람들은 저를 기생으로만 봤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 돈을 주면 웃어주는 기생. 하지만 석봉 씨는 달랐어요. 저를 춘홍이로 봐줬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셨나요? 춘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갔어요. 석봉 씨도 저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춘홍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빚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대신 설명했다. 청류각 주인이 빚을 많이 졌거든요. 결국 기방을 팔아야 했지. 그때 기생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춘홍이는 빚이 제일 많았어요. 얼마였는데요? 은자 100냥. 엄청난 금액이었다. 평민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석봉 씨가 그걸 갚으려고 했어요. 춘홍이 말했다. 저를 구해주려고. 하지만 심부름꾼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석봉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모으겠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래서요?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춘홍의 목소리가 떨렸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왔어요.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못 내면 다른 기방에 팔아버리겠다고.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쳤어요. 충격이었다. 다른 곳으로 숨었어요. 석봉 씨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왜요? 석봉 씨가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게 더 괴로웠어요. 춘홍이 울먹였다. 석봉 씨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었어요. 심부름꾼 월급으로 은자 100냥을 언제 모으겠어요. 10년? 20년? 그동안 석봉 씨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만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도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나았어요. 석봉 씨가 저를 잊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하지만 석봉은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석봉이가 춘홍이를 찾아다녔대요. 한양을 다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춘홍이가 너무 잘 숨었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석봉이가 사라졌어요. 기방도 그만뒀고 어디론가 떠났지.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10년 전쯤 장터에 나타난 거겠지요. 거지가 되어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석봉은 춘홍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거지가 되어서라도 은자 100냥을 모으기 위해. 그리고 장터 느티나무 아래를 선택한 이유는 혹시 내가 물었다. 춘홍 씨가 예전에 그 느티나무를 좋아하셨나요? 춘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방에서 쉬는 날이면 장터에 나갔어요. 그 느티나무 아래서 쉬면서 자유를 꿈꿨어요. 석봉 씨도 같이 있어줬고요. 그곳은 둘의 추억이 깃든 자리였다. 석봉은 춘홍이 언젠가 그 자리에 나타날 거라고 믿었던 거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다.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리고 동량으로 돈을 모았다.
하루에 몇 푼씩, 조금씩, 천천히. 춘홍 씨는 왜 장터에 가셨어요? 내가 물었다. 춘홍이 쓰게 웃었다. 그리웠어요. 그 느티나무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석봉 씨를 못 보셨어요? 봤어요. 춘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봤는데 몰라본 척했어요. 왜요? 창피했어요. 제가 도망친 사람인데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그리고 석봉 씨가 거지가 된 게 다 제 탓이잖아요. 저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춘홍은 알고 있었다. 석봉이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걸.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석봉 씨는 왜 사라지셨을까요? 내가 물었다. 춘홍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때였다. 주막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였다. 얼굴은 많이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석봉이었다. 거지 영감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은 석봉이었다. 춘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석봉 씨? 석봉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찾았소, 춘홍. 어떻게? 당신이 이 주막에서 일한다는 걸 알아냈소. 그래서 찾아왔소. 석봉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묵직한 천주머니였다. 이게 뭐예요? 은자요. 석봉이 조용히 말했다. 100냥. 10년 모은 거요. 주막 안이 고요해졌다. 춘홍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다. 무거웠다. 너무나 무거웠다. 1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을 구하고 싶었소? 석봉이 말했다. 20년 전에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소. 하지만 저는 도망쳤잖아요. 비겁하게. 알고 있소. 석봉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날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그래도 난 기다리고 싶었소. 춘홍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석봉이 춘홍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있겠소? 춘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저 눈물로 대답했다. 나는 조용히 주막을 나왔다.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어져 온 사랑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진실의 깊이와 선택의 무게. 주막을 나선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석봉과 춘홍의 재회를 보고 감동받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은자 100냥. 10년간 거지로 살며 모은 돈. 하루에 동량으로 받는 게 기껏해야 몇 푼인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계산을 해봤다. 하루에 엽전 10푼을 받는다고 치자. 한 달이면 300푼. 1년이면 3,600푼 정도다. 은자 한 냥이 엽전 1000푼이니 1년에 은자 3냥 반 정도 모을 수 있다. 10년이면 은자 35냥 정도. 100냥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야. 나는 다시 주막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석봉과 춘홍이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석봉이 웃으며 말했다. 돌아오셨구려? 네. 궁금한 게 생겨서요. 무엇이 궁금하시오? 나는 솔직하게 물었다. 은자 100냥을 정말 동량만으로 모으셨나요? 석봉의 미소가 사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동량만으로는 불가능했소. 그럼 일을 했소. 밤에요? 석봉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장터에서 동량을 받았소. 그게 내 자리였으니까. 춘홍이가 혹시나 나타날까봐 그 자리를 지켜야 했소. 하지만 밤이 되면 일을 했소. 어떤 일을요? 짐꾼 일이요. 한양시전 상인들의 짐을 날랐소. 밤에만 하는 일이었소. 낮에는 시전이 문을 여니까 밤에 짐을 나르는 거지.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래야 했소. 돈을 모으려면.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낮에는 장터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밤에는 짐을 나른다? 그것도 10년 동안? 몸이 괜찮으셨어요? 괜찮지 않았소. 석봉이 쓴웃음을 지었다.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소.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소. 춘홍이를 구해야 했으니까. 춘홍이 석봉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래도 부족했소. 석봉이 계속 말했다. 짐꾼 일로 버는 게 한 달에 은자 한 냥 정도였소. 동량 받는 돈까지 합쳐도 한 달에 은자 한 냥 반. 1년에 18냥 정도였소. 그럼 10년이면 180냥쯤 되겠지.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은자 반냥은 써야 했소. 그러면 1년에 실제로 모을 수 있는 건 12냥 정도. 10년이면 120냥.
그래도 부족했소. 그래서 석봉이 주춤했다. 말하기 꺼려지는 듯했다. 뭘 더 하셨어요? 도박을 했소.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도박이요? 그래. 도박? 석봉이 고개를 숙였다. 차라리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빠를 것 같았소. 물론 잃을 수도 있지만 모은 돈의 일부만 걸면 되니까. 그래서요? 천 몇 년은 잃었소. 은자 20냥을 날렸소. 그때 정말 절망했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소. 춘홍이 고개를 저었다. 석봉씨, 그래도 계속했소. 그리고 운이 좋았소. 어느 날 큰 돈을 땄소. 은자 50냥을. 50냥이요? 그래. 그날이 딱 3년 전이었소. 그때부터 도박을 끊었소.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50냥은 짐꾼일로 모았소. 그래서 드디어 100냥이 된 거군요. 맞소. 지난달에 정확히 100냥이 됐소. 그래서 춘홍이를 찾기로 했소. 석봉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을지. 낮에는 거지로 앉아있고 밤에는 짐을 나르고 때로는 도박으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걸 한 사람을 위해서. 석봉씨, 내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10년을 그렇게 보내신 거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석봉이 춘홍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후회 없소. 단 한순간도. 춘홍이 울먹였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무슨 소용이요? 사랑의 자격이 필요하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참 기구한 인연이구먼.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 다행이지.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다. 1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석봉의 표정에 뭔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석봉씨,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있어. 뭔데요? 석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춘홍이의 빚이 사실은 100냥이 아니오. 예, 150냥이오. 충격이었다. 춘홍도 놀란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100냥이라고 들었는데. 이자가 붙었소. 석봉이 설명했다. 20년 동안 이자가 계속 불어났소. 원래 빚은 100냥이었지만 지금은 150냥이요. 그럼 아직도 50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석봉이 춘홍을 바라봤다. 다시 모아야 하오. 또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반드시 모을 거요. 춘홍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석봉 씨는 충분히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을. 저는 괜찮아요. 이미 빚쟁이들도 포기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래도 빚은 빚이요. 빚보다 석봉 씨가 중요해요. 춘홍이 소리쳤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 석봉이 춘홍의 손을 꼭 잡았다. 춘홍, 들어보시오. 난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 빚에서, 과거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그래야 우리가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소. 하지만 50냥이면 5년이면 모을 수 있소. 이번엔 도박 안 하오. 그냥 일만 할 거요. 5년. 기다려줄 수 있소? 춘홍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도 일할 거예요. 같이 모아요. 석봉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주막이라면서 돈 벌 수 있어요.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춘홍이가 일하면 한 달에 은자 반냥은 줄 수 있지. 봐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석봉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럼 함께 모읍시다. 둘이 손을 맞잡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포기하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 함께하는 것. 그날 밤 나는 주막을 나서며 생각했다. 석봉과 춘홍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응원하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장터로 돌아갔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며 문득 생각했다.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가 주막에서 이어지고 있구나. 그때였다.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석봉이었다. 석봉씨? 여기서 뭐 하세요? 석봉이 웃었다. 일하러 갑니다. 짐꾼일. 하지만 낮에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중이에요. 여기서요? 네. 이 자리가 좋아서요. 석봉이 느티나무를 쓰다듬었다. 10년 동안 지킨 자리니까 정이 들었어요. 춘홍 씨는요? 주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살지는 않으세요? 아직 아니에요. 석봉이 고개를 저었다. 빚을 다 갚고 나서요. 그때까지는 기다립니다. 5년이나요?
5년이든 10년이든 석봉이 하늘을 바라봤다. 기다리는 건 익숙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석봉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10년을 기다리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춘홍 씨가 안 나타날 수도 있었잖아요. 석봉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어요. 내일은 나타날까? 모레는? 언젠가는? 하지만 그게 또 힘이 됐어요. 희망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봉이 나를 바라봤다. 사실 춘홍이는 매달 나타났어요.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첫 달부터 알았어요. 춘홍이가 절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 그럼 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춘홍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억지로 만나면 춘홍이가 더 괴로워할 테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10년을 기다리면서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할 수 있다니. 석봉 씨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게 10년의 기다림이었다. 석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슬 가봐야겠네요.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석봉이 떠난 뒤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랑 이야기들이 많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어지는 이야기들. 드러나지 않지만 깊고 진한 이야기들. 석봉과 춘홍의 이야기가 그랬다. 10년의 기다림, 20년의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또 5년의 노력.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으니까. 진짜 사랑이. 시간의 흐름과 변화편. 5년 후. 시간은 흘러 5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칠패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누룽지와 엿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팔았다. 느티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석봉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5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석봉은 거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짐꾼 일을 하며 장터를 지나다니는 평범한 일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면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석봉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덕분에 잘 먹고 삽니다. 석봉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다. 5년 전에 그 절박함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춘홍 씨는 잘 계세요? 네. 주막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새 손님들이 많아져서 바쁘대요. 그럼 돈도 많이 모았겠네요. 석봉이 웃었다. 거의 다 모았습니다. 이제 은자 3냥만 더 있으면 150냥이 돼요. 정말요? 네. 다음 달이면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나는 석봉의 손을 덥석 잡았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네요. 15년이나 됐죠. 그렇습니다. 15년. 석봉이 하늘을 바라봤다.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춘홍 씨와 같이 사시겠네요? 그럴 생각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둘이 살려고요. 결혼은요? 석봉이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춘홍이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기다리려고요. 왜요? 나이가 많잖아요. 저도 춘홍이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무슨 혼례를 올리겠어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의식이라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석봉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에게는 지난 15년이 혼례였어요. 서로를 위해 버틴 그 시간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남대문 밖 복덕주막을 찾았다. 춘홍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주막에 들어서니 춘홍이 손님을 맡고 있었다. 5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머, 손님, 오랜만이에요. 춘홍 씨,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앉으세요. 뭐 좀 드릴게요. 춘홍이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나는 받아 마시며 물었다. 석봉 씨한테 들었어요. 거의 다 모았다고. 춘홍이 환하게 웃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정말 꿈만 같아요.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석봉 씨가 더 고생하셨죠. 저는 주막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석봉 씨는 매일 짐을 나르잖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그래도 건강하시던데요? 다행이요. 제가 매일 보약을 타려드리거든요.
주막 주인 할머니가 약재를 구해주셔서. 할머니도 잘 계세요? 네. 요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주막을 거의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주막을 물려받으시는 거예요? 춘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도 없으시니까 저한테 주겠대요. 잘 됐네요. 네. 그러면 석봉 씨랑 같이 주막을 운영할 수 있어요. 석봉 씨는 짐꾼일 그만두고 주막 일 도와주시면 되고. 좋은 계획이네요. 춘홍이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다. 사실 조금 걱정이에요. 뭐가요? 빚을 갚고 나서 정말 모든 게 괜찮을까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빚을 갚는다는.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뭘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춘홍의 손을 잡았다. 그때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면 돼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행복하게. 네. 지금까지는 빚을 갚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면 되잖아요. 춘홍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날 밤 나는 주막을 나서며 생각했다. 석봉과 춘홍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가니 석봉이 보이지 않았다. 느티나무 아래도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석봉은 쉬는 날에도 장터에 들렀었는데 저녁이 되어도 석봉이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복덕주막으로 달려갔다. 주막에 들어서니 춘홍이 울고 있었다. 춘홍 씨, 무슨 일이에요? 춘홍이 나를 보더니 더 크게 울었다. 석봉 씨가, 뭐가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나와서 설명했다. 어젯밤에 짐을 나르다가 쓰러졌대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지금 어디 계세요? 의원에 있어요. 침을 맞고 있어요. 나는 바로 의원으로 달려갔다. 석봉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석봉 씨, 장터 친구분. 석봉이 힘없이 웃었다. 이런 꼴 보이게 되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아요.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의원 양반 말로는 한동안 일을 못할 거래요. 얼마나요? 석 달은 쉬어야 한대요. 어쩌면 더 걸릴지도. 석 달.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석 달이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럼 빚은 늦어지겠죠. 석봉이 한숨을 쉬었다. 은자 3냥. 석 달이면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 또 늦어졌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요. 하지만 춘홍이한테 미안해서. 석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또 기다리게 하는 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석봉은 15년을 버텼다. 거의 다 왔다. 이제 석 달만 더 버티면 됐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쳤다니.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다음 날 나는 다시 복덕주막을 찾았다. 춘홍에게 은자 3냥을 빌려주려고 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었지만 상관없었다. 하지만 춘홍은 거절했다.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춘홍이 고개를 저었다. 석봉 씨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은 돈으로 빚을 갚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춘홍이 웃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리는 익숙해요. 기다리는 거.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나는 은자를 도로 가져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석 달이 지났다. 석봉은 회복했다.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짐은 들 수 없었다. 가벼운 짐만 날랐다. 당연히 돈도 덜 벌었다. 한 달에 은자 반냥밖에 못 벌어요. 석봉이 씁쓸하게 말했다. 이렇게 가면 1년은 더 걸리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때였다. 춘홍이 주막에서 달려왔다. 얼굴이 밝았다. 석봉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할머니가 빚쟁이를 찾아가셨대요. 네. 제 빚을 갚아주시겠대요. 은자 3냥을. 석봉과 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왜? 춘홍이 설명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당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그건 할머니 돈이 아니래요. 주막 수익금이래요. 제가 일한 덕분에 주막이 잘 됐으니까 그걸로 갚아주시는 거래요. 석봉이 춘홍의 손을 잡았다. 정말요? 네. 춘홍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드디어예요, 석봉 씨. 드디어 빚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순간 석봉도 울기 시작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1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 결말과 여운. 빚을 갚은 다음 날, 나는 복덕주막을 찾았다. 석봉과 춘홍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주막에 들어서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손을 맞잡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두 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춘홍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거 대접할게요. 춘홍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내왔다. 나물과 생선구이, 그리고 따뜻한 국이었다. 소박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석봉이 웃었다. 그렇습니다. 15년 만에. 드디어.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석봉 씨 건강부터 챙기려고요. 춘홍이 말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시게. 그리고 나서요? 주막 일을 같이 하려고요. 석봉이 대답했다. 짐꾼 일은 이제 그만하고 주막을 도울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지난 15년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 그리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들. 사실 말이에요. 석봉이 조용히 말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5년쯤 됐을 때였어요. 돈은 거의 안 모이고 몸은 힘들고 춘홍이는 날 못 본 척하고 그때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고. 그런데 왜 안 포기하셨어요? 느티나무 때문이었어요. 느티나무요? 네. 그날도 장터에 앉아 있었는데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날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무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이 자리에 서 있었구나.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겨울을 견디면서도. 그런데 나는 겨우 5년에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버티자고.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서 있자고. 춘홍이 석봉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만나서. 아니요. 내가 복이 많은 거요. 석봉이 춘홍을 바라봤다. 당신이 날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기다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둘 다 기다렸소. 서로를. 그 말에 주막 안이 고요해졌다. 맞는 말이었다. 석봉만 기다린 게 아니었다. 춘홍도 기다렸다. 다른 방식으로. 조용히 멀리서.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물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석봉과 춘홍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실은요. 춘홍이 말했다.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네. 매달 한 번씩. 석봉 씨가 느티나무 밑동에 편지를 숨겨놓으면 제가 장터에 갈 때 가져갔어요. 그걸 어떻게 해? 석봉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춘홍이가 장터에 나타난 걸 보고 알았소. 그래서 시험삼아 나무 밑동에 편지를 숨겨뒀소. 다음날 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지. 춘홍이가 가져갔구나. 그럼 춘홍 씨도 답장을. 네. 저도 편지를 남겼어요. 같은 자리에. 그런데 왜 만나지는. 만날 수 없었어요. 춘홍이 고개를 저었다. 빚 때문에. 빚을 갚기 전에는 떳떳하게 만날 수 없었어요. 그게 저희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요? 네. 첫 편지에서 석봉 씨가 그러셨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때까지는 만나지 말자고. 그래서 15년을. 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석봉 씨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버텼어요. 나는 놀랐다.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도 만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었다. 편지에 뭐라고 쓰셨어요? 석봉이 웃었다. 별거 없었소. 오늘 몇 푼 모았다. 건강하게 지내라. 그런 이야기들. 저도 비슷했어요. 춘홍이 말했다. 주막 이야기, 손님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 그래도 그게 힘이 됐겠네요. 많이 됐죠.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춘홍이의 편지를 읽으면 힘든 게 다 잊혀졌소. 저도요. 춘홍이 눈물을 글썽였다. 석봉 씨 편지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나는 묻고 싶었다. 그 편지들을 아직 가지고 계시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두 사람만의 것으로 남겨두는 게 맞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석봉이 나타났다. 손에 뭔가를 들고. 이거 받아주시겠소? 작은 나무 상자였다. 열어보니 엿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감사의 표시요.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많이 하셨소. 석봉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춘홍이를 찾아줬잖소. 그건 덕분에 행복해졌소. 정말 고맙소.
석봉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얼른 일으켜 세웠다. 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좋은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이야기라니요? 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셔서요. 석봉이 웃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복덕주막에서 같이 살 거요. 할머니가 안채를 내주셨소. 결혼은요? 안 할 거요. 석봉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부부나 다름없소. 혼례가 무슨 소용이겠소. 그래도 괜찮소. 우리는 이미 서로를 선택했소. 15년 동안. 그걸로 충분하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겁니다. 당신도. 석봉이 떠난 뒤 나는 엿을 하나 꺼내 먹었다. 달콤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인생도 이 엿처럼 쓴맛 끝에 단맛이 오는 게 아닐까? 석봉과 춘홍은 15년의 쓴맛을 견뎠다. 그리고 이제 단맛을 맛보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복덕주막을 찾았다. 석봉과 춘홍을 보기 위해. 두 사람은 주막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다.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고 밤이면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꿈이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춘홍이 말했다. 맞소. 특별한 게 필요 없소. 석봉이 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원하던 걸 이뤘으니까. 어느 날 나는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복덕주막 아시오? 거기 주인 부부가 참 특이하대요. 뭐가요? 매달 장터에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을 나눠준대요. 정말요? 그래요. 공짜로요. 그냥 배고픈 사람 오면 먹이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약값도 대주고. 나는 깜짝 놀라서 주막으로 달려갔다. 석봉 씨, 이게 사실이에요? 석봉이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들으셨구려. 왜 그러세요?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아니요. 이제 우리는 충분히 가졌소. 주막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 남는 걸 나누는 거요. 하지만 춘홍이 설명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장터 사람들이 지켜봐 주셨고요. 그러니 우리도 도와야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석봉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요.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5년을 돈을 모았던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도 저축은 하셔야죠. 하고 있어. 석봉이 웃었다. 하지만 이것도 저축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쌓아두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정말 그랬다. 석봉과 춘홍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복덕주막은 한양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다.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때문에. 복덕주막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주인 부부가 참 착하대. 힘들 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대. 그런 소문이 돌았다. 나는 가끔 주막을 찾아 석봉과 춘홍을 봤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어느 날 나는 석봉에게 물었다. 행복하세요? 석봉이 춘홍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론이요. 후회는 없으세요? 15년을. 하나도 없소. 석봉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15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운 길로 얻은 건 쉽게 잃소. 하지만 힘들게 얻은 건 절대 잃지 않소. 우리는 15년을 들였소. 그러니 이 행복을 절대 잃지 않을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진리처럼 들렸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았다. 16번째 봄이었다. 석봉이 이 자리를 지킨 지 16년째였다. 나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가 문득 느티나무를 바라봤다. 그 아래 아무도 없었다. 석봉은 이제 이곳에 오지 않았다. 복덕주막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용히 묵묵히 16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나는 장사를 마치고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나무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다. 고마워. 나는 나무에게 말했다. 이야기를 지켜줘서.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잎을 흔들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석봉의 기다림, 춘홍의 그리움, 16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뤄진 순간까지 모든 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루어졌다. 장터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다. 저 나무 아래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하지만 괜찮았다. 모든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는 것.
나는 장터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느티나무를 돌아봤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조선에서 가장 조용히 퍼진 소문 하나. 그게 바로 석봉과 춘홍의 이야기였다. 16년의 기다림, 16년의 사랑, 16년의 믿음,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행복.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다. 칠패장터 느티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16년을 기다린 사랑이 있었다지? 정말일까? 그런 사랑이?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 소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얻고 희망을 품는다. 진짜 사랑은 존재한다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티면 행복이 온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처럼 16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